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Q&A 작은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카페나 또는 현장에서 이거 좀 헷갈린다,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올려주셨던 것 중에, 질문하셨던 것 중에 제가 또 선정해서 자, 오늘의 짝양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부역, 공주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이게 발음이 안 돼. 자,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헷갈린다. 아우, 너무 이게 좀 너무 어렵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질문에는, 카페에는 질문이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문영릉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냐? 맞습니다. 자, 그리고 공주나 부여에 그 문화재가 더 있나요? 헷갈려요. 자, 요게 이제 질문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종묘가 지정된다든가, 또는 뭐 창덕궁이, 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라든가, 이런 거랑은 또 조금 다른 게, 실제로 이제 이런 게 예전에는, 경주문화지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경주에 있는 신라의 어떤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자, 문화재를 권역별로 이렇게 지정을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년 전에 사실은 또 백제, 문화유적지구라 그래서 이렇게 선정이 됐죠. 그런데, 예를 들어, 무슨 수원화성이라든가, 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창덕궁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하나가 지정된 게 아니라, 그 시기의 문화권을 보여주는 여러 권역별로 사실은 여러 문화재가 좀 지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문화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은 하나가 지정됐는데 사실 하나가 지정된 게 아니라 사실 여러 개가 지정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자,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교재, 해법사 교재 뒷부분에 가면 유네스코 문화유산 정리해놨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필기노트에도 있습니다. 저희 필기노트는 문화파트, 그래서 그 문화파트 끝부분에, 그러니까 문화파트는 필기노트 같은 경우에는 정치, 그러니까 시대사별로 쭉 진행되고 근현대사 시작되기 전에 문화사를 맨 끝으로 몰아놨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쪽에 찾아보시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빠르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백제 역사 유적 지구라 그래서 선정이 됐는데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5세기에서 6세기, 그 다음에 약간 7세기 일부까지 해서 그 시기에 자, 백제 발전된 문화를 보여주는 문화재들만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주의사항이 뭐냐면, 첫 번째 주의사항은 백제는 한성에서 시작이 됐잖아. 그쵸? 근데 한성시대 유적은 빠진 겁니다. 한성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백제 우리가 도읍 변천할 때 한성에서 공주에서 부여로, 그죠? 옛 이름으로는 웅진, 사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한성이 빠지는 거야. 웅진, 사비. 그러니까 공주, 부여만 들어가요. 근데 대신 누가 들어왔냐면 익산이 들어왔다는 걸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되죠? 자, 그래서 일단 근데 익산이랑 공주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제 말 들으면서 확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요 강의가 딱 끝날 때, 요거 금방 끝날 거거든? 끝날 때 까먹어도 돼. 됐죠? 자, 가볼게요. 자, 공주의 공산성. 그러니까 이 공산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공주의 웅진성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연관지어서 여기가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요건 되게 중요합니다. 송산리 고분군. 됐죠? 그래서 송산리 고분군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봉분이 나와 있는, 그러니까 고분군이라고 하는 건 무덤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 중에 봉분이 뭐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뿅 하고 튀어나온 거 있죠? 그치? 근데 그게 1호분부터 6호분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송산리 고분군은 무덤이 6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나중에 그 농부가 수로공사를 하다가 한쪽 면이 무너져 내리면서 사실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게 문영왕릉이죠. 그래서 송산리 고분군에는 사실은 봉분 6개 외에 또 하나 뭐가 있다? 무령왕릉이 있다라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원래 고대 문화사에서 출제율 1위는 누가 뭐래도 불교죠. 불교. 그 다음에 출제 2위는 뭐라 그랬어? 2위는 고분이에요. 고분. 그러니까 예전 왕들의 무덤. 왜냐하면 그 고분이
고대 예술의 총체거든. 됐죠? 자, 그래서 이 고분들이 시험에 나오는데 최근에 자, 고분 중에 출제율 1위는 누가 뭐래도 문영왕릉이에요. 문영왕릉.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자, 문영왕릉은 무슨 무덤이다? 벽돌 무덤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벽돌의 문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돌을 그냥 통째로 사용해. 그러니까 여러분 벽돌이 돌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흙을 이렇게 넣어서 단단하게 굳게 만든 거잖아. 그게 벽돌이죠. 근데 벽돌은 무조건 중국의 문화야. 그죠? 우리는 그런 문화가 없어. 그래서 뭐 벽돌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문화사에서 공부할 때 벽돌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면 전부 누구의 영향이야? 무조건 중국의 영향이야. 되죠?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근데 송산리 1호분부터 5호분까지는 굴식돌방 무덤입니다. 그런데 송산리 고분군에 벽돌 무덤이 2개가 있는데 자, 하나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봉분이 없는 무덤이 하나 발견됐다 그랬잖아. 그게 문영왕릉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송산리 6호분. 송산리 6호분도 벽돌 무덤이에요. 그래서 벽돌 무덤 2개 그리고 굴식돌방 무덤 5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 문영왕릉은 원래 벽돌 무덤은 뭐라 그랬어? 벽돌 무덤 벽화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덤마다 벽화가 있다 없다 못 외운다 그랬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을 놔두는 석실 됐죠? 그러니까 그거를 순수한 우리말로는 돌방이라 그래. 돌방. 그래서 돌방 구조가 있으면 봐요. 벽화 천장이 있지. 벽화 천장이 있으면 벽화를 그리는 거야. 되죠? 자, 그런데 실제로 벽돌 무덤에서 벽화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오직 벽화가 없는 무덤은 뭐밖에 없다? 문영왕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영왕릉 벽화 없는 거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일단 기본입니다. 되죠? 이렇게 해서 공주에서는 송산리 고분군만 좀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부여. 최근 그 백제 역사지구가 지정된 이래로 부여와 관련된 문제만 기출문제가 최근 3문제입니다. 됐죠? 무조건 부여가 제일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 그래서 부여를 마지막에 설명할게요. 자, 익산. 익산은 왕궁이 유적이라고 있는데 가볍게. 자, 그 다음 미륵사지. 여러분 미륵사지는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미륵사지는 현존하는 사실은 탑 중에 가장 오래된 탑은 미륵사지 석탑이죠. 그리고 미륵사지 석탑은 2008년부터 복원을 시작해서 결국은 복원이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시사 테마도 있기 때문에 자, 미륵사지와 미륵사지 석탑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부여를 제외하고 말씀 다 드렸는데 그러면 기출문제 나왔던 게 계속 부여 쪽인데 부여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해봐요. 내가 아까 경주지구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천년신라의 모습을 보려면 어딜 가야 돼? 그러면 경주잖아. 그죠? 자,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 화려했던 백제를 보려면 어딜 가야 돼? 하면 부여예요. 그리고 여러분 백제가 여긴 좀 특이한 게 백제가 국호를 백제도 한 3번 바뀌잖아. 첫 번째 원래 그 원조가 그냥 하남 위례성에다가 그러니까 오늘날의 한성이죠. 오늘날의 서울 쪽. 그러니까 여기다가 처음에 나라를 세울 때는 원래 국호는 십제예요. 십제. 그 이후에 그다음 인천 쪽에 있었던 비류의 그룹 쪽에서 비류가 죽고 나면 그 그룹도 전부 원조의 그룹으로 넘어오잖아. 그래서 그 그룹들이 다 합쳐지지.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기뻐하더라. 그래서 그 이후에 국호를 뭐라고 바꾸냐면 백제로 바꾸잖아요. 근데 나중에 538년 자, 성왕이 사비로 천도하고 그리고 이제 중흥정치 백제를 다시 한번 일으키겠다. 이 중흥정치를 할 때 국호를 뭐라고 바꾸냐면 부여로 바꿔요. 됐죠? 근데 원래 북쪽에 부여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부여 또는 뭐라고 부르냐면 남부여로 바꾸죠. 이건 6세기 성왕 때 국호를 바꾸는 거야. 그런데 고구려 신라 백제 중에 그래서 국명이 국호가 특정한 지명에 남은 건 부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여라는 동네가 원래 백제의 마지막 국호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백제를 보려면 어딜 가야 돼? 부여를 봐야 돼요. 되죠? 부여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 백제 문화유적과 관련 기출문제도 전부 어느 쪽에서 문제가 나왔냐면 전부 어디서 나왔다? 부여 쪽에서 나온 거예요. 되죠? 이것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여기는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하거든. 근데 이거 막 이렇게 말로 설명해도 여러분 말로 설명 들으면 그냥 그러고 그냥 끝나더라고. 그리고 이게 뭐 솔직히 뭐 단어가 잘 외워져.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아예 지도 그리고 사진을 함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좀 다르게 해서 좀 보시면 오늘 제가 지금부터 해서 금방 한 5분이면 이제 설명이 끝날 건데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그냥 글로 볼 때랑 확실히 느낌이 다를 거야.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마지막까지 봐봐요. 자, 갑니다. 첫 번째, 관복리 유적. 이 관복리 유적은 굉장히 중요한 게 최근에 이게 뭐라고 보냐면 이 관복리 유적을 백제 사비 시대에 여기가 도성이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궁궐터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백제도 그렇고요. 신라도요. 실제로 어디가 정확히 궁궐터였는지 또는 왕궁터였는지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겠느냐라고 학계에서 추정하는 거지 정확하지가 않다고. 그런데 관복유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거의 다수설로 점점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여의 사비성, 그러니까 우리가 백제의 마지막 수도라고 얘기했던 그 사비성이 바로 여기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관복리 유적을 뒤에서 지켜주는 배우산성, 그 배우산성이 부소산성이야. 그리고 원래 이건 여러분 도읍에서 가장 기본이야. 특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이 했다 그랬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선 같은 경우도 한양 도성이 있잖아요. 그런 그 뒤에 백악산과 그리고 뒤에 큰 산, 북한산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북한산성이라고 방어를 만들어 놓잖아. 그러니까 배우산성 같은 개념이야. 됐죠?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그러니까 지형을 이용하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 정림사지. 너무나 중요한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는데, 되죠? 그 다음에 능산리 고분군. 그러니까 공주가 송산리 고분군이 있다면 부여에는 능산리 고분군이 있어요. 근데 능산리 고분군은 사실은 문효왕릉처럼 특정한 무덤이 그렇게 유명한 무덤은 없어. 그러니까 부여에는 능산리 고분군이 있다는 거 정도만 아시면 돼요. 되죠? 네, 그리고 여기는 특징이 똑같이 굴식도란 무덤인데 사이즈가 조금 더 작아지고 조금 더 세련돼지는 게 특징이에요. 되죠? 그리고 능산리 고분군 절탑에서 발견된 게 금동대학로야. 되죠? 네, 그래서 요 정도. 그 다음에 부여 나성이라는 건, 나성이라는 건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도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테두리를, 그러니까 보호망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놓는 성을 나성이라고 합니다. 되죠? 네, 그러면 자, 뭔 소리냐? 자, 한번 봐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나중에 사실은 부여는요, 여러분 여행 가도 좋아. 그러니까 백제 문화를 보시고 싶으시면 여러분 사실은 부여 여행은 사실 꼭 차가 없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터미널 가서 그냥 내려서 하루 코스로 그냥 부여의 주요 문화재를 그냥 한 바퀴 싹 돌 수 있어요. 물론 너무 추운 겨울이나 너무 더운 여름만 피하시면 돼. 되죠? 그래서 일단 지금 문화재와 관련된 자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것만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사진으로도 보여줄게.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강이 이게 백마강이야. 백마강. 그래서 밑에 이게 이제 큰 줄기 이게 금강이거든요. 그게 결국 금강지류에 합류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백마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뭐 의자왕의 삼청룡 얘기하는 그 낙화암이 여기야. 요 뒤에. 왜냐면 여기가 이제 약간 좀 절벽처럼 돼 있거든요. 됐죠? 근데 이게 너무 조그마한 데라 뭐 거의 3,000명 올라가서 쓰고 막 그런 게 사실 삼청룡 뭐 마지막에 낙화암이 때렸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 부소산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여기 관복리 유적. 그러니까 여기가 도성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야, 지금. 됐죠? 그러니까 그 뒤를 받쳐주는 이게 배우산이야, 배우산. 그러니까 부소산성은 뭐 별로 어려운 얘기도 아니야. 그냥 요 근처에 있었겠지. 관복리 유적. 그러니까 궁터를 보호할 수 있게. 그죠? 그 다음에 그 바로 앞에 정림사지가 있어. 정림사지 5층 석탑에 얘기한 거.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궁남지가 있는데 이건 유네스코 지정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행 가시면 한번 보고 오시면 돼.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부여 국립박물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떨어져 있는 애가 누구냐면 능산리 고분군이야. 능산리 고분군은 실제로 이 부여, 사비 그러니까 도성, 도읍이죠, 도읍. 이 도읍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성을 이렇게 테두리를 둘러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부여 나성이라 그래. 부여 나성. 나성은 도읍을 이렇게 보호망처럼 동그랗게 돌리는 걸 나성이라 그랬지. 근데 그 나성 바로 밖이야. 여기가 능산리 고분군이고 여기서 발견된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금동대학로예요. 금동대학로. 그렇죠? 그래서 백제의 높은 금속 가공 기술의 수준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저 문화재는 뭐에 영향받았다? 도교. 기억나죠? 자, 이렇게 한번 보고 나면 약간 느낌이 오거든? 느낌 좀 더 오게 사진으로 보여드릴게. 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부소산이야. 느낌 와?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낙하미호 뒤쪽에 있어. 그리고 이렇게 흐르는 강 얘를 뭐라 그러냐면 얘를 백마강이라 그런다 그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백제
그 궁터가 아니겠느냐라고 봤던 관북리 유적. 요 관북리 유적이 요 앞쪽이야. 여기가 관북리 유적 쪽이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소산에 있는 부소산성이라는 거는 당연히 도읍을 지키는 배후산성이겠지. 그러니까 백제 수도 사비는 넓은 평야지대로 내려오거든. 근데 이미 5세기 때 고구려한테 크게 당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평야지대로 내려오되 그런데 방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도읍 선정할 때 반드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을 배울 때도 보면 조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다 방어 역할을 하거든. 그리고 거기에다가 실제로 부대를 배치하는 거야. 되죠? 그래서 그럼 이제 이쪽은 자연 지형으로 강이 있지, 그 다음에 산이 있지, 그러니까 공격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 적들은 이쪽으로 올 거 아니야, 앞쪽으로. 맞죠? 그러니까 요 앞에만 방어를 잘하면 되는 거야. 일정 정도는 지형이 막아주고 나머지는 군대로 막고. 이렇게 보통 도읍을 정할 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똑같은 거 한 번만 더 볼게요.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3번쯤 보면 있잖아. 이제 느낌 좀 와. 그리고 약간 단어도 입에 익숙해질 수 있어. 그냥 약간 여행 다녀온 느낌으로. 나중에 좀 더 좋은 건 이걸 가서 직접 한번 여행으로 가서 한번 보고 오잖아요. 그럼 더 느낌 확실해. 그죠? 근데 뭐 지금 그렇게 못하니까 가볍게 봅시다. 이렇게 흐르는 게 아까 내가 백마강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낙화암. 여기 뒤쪽에 가면 이쪽에 낙화암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그 관북리 그 유적이라는 데가 바로 그 정림사지. 그러니까 정림사지 앞쪽에 이쪽을 보통 우리가 관북리 유적이라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 부소산성은 관북리 유적을 지키는 배후산성 개념이니까 여기 아까 산 봤지? 이쪽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도는 거야. 그 다음에 도성 전체를 방어하게 테두리를 더 크게 돌리잖아? 그럼 이걸 뭐라 그러냐면 나성이라 그래. 이게 부여나성이야. 됐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다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일부 구간만 좀 남아있고 많이 좀 허물어져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또 조금 좀 보수도 해놓고 막 그랬다고. 됐죠? 그 다음에 약간 좀 혼자 떨어져 있는 애가 누구냐면 아까 능산리 고분군이 좀 부여나성 바깥에 있다 그랬잖아. 그죠? 여기에 뭐 있다 그랬어? 여기에 이 고분군 옆에 절터 앞에서 발견된 게 금동대학로라 그랬잖아. 그쵸? 그 다음에 정림사지는 여기 관북리 유적 바로 밑에 있어요. 여기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는데. 되죠? 됐지? 그러면 이렇게 지명으로 막 말하다 보니까 어쨌건 그 유네스코 지정문화유산. 그럼 이제 부여거 되셨어요? 자, 한 번만 더 갑니다. 부여 그러니까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야. 첫 번째 관북리 유적. 됐죠? 여기가 백제 도성 사비성이라고 추정되는 거야.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이걸 지키는 자 부소산 그리고 옆에 있는 부소산성. 됐죠? 여기도 지정이 된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자 그다음에 나성. 됐죠? 그럼 세 개지. 세 개. 그리고 안에 정림사지 5층 석탑 있는 거. 그 다음에 나성 바깥에 능산리 고분군. 그럼 총 몇 개야? 5개. 끝. 이게 자 부여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유산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좀 대답이 됐나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이제 뭐 교과서에서 보던 뭐 그림은 아니고요. 이건 무슨 뭐 관광도 같은 건데 조금 이렇게 이제 시각적으로 조금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이 억지로 그냥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조금 더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네, 그러면 좀 해결이 됐죠?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